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 고생 많으셨죠? 암울한 한 주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만 하더라도 지수가 900포인트 찍었다가 지금 8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그 정도 돼버렸으면 100포인트가 날아갔다면 종목은 오직 할까요?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20% 가까이 아마 급락을 했을 겁니다. 최근에 그동안의 장이 좋을 때는 본인이 또 실력이 있어서 내 주식을 잘하나 이 생각을 했다가 또 최근에 또 꺾이면서 버타라고 이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막 하실 건데, 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고 급락을 한 만큼 지난 그 8월 달에도 보셨죠. 8월 달에 그때도 막 급락을 했을 때 또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점을 또 높이고 또 급등을 해서 900포인트를 찍었는데, 다음 주에 또 그러리라 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은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 연준을 압박해서라도 다양한 또 재정 악재든 자산 매입이든 뭔가 정책을 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9월 달에 주가가 꺾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재선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수만큼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되면 주가는 폭락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이 트럼프가 자기가 재선 중에 지금 지수가 꺾인다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 아마 끌어올릴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글쎄 쉽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본인이라도 또 연준 의장이라도 경기 부양 카드는 계속 낼 거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또한 또 급락을 했습니다. 8거래일 음봉을 맞았어요. 8거래일. 지수를 한번 봐보시면 한번 화면을 보시죠. 딱 이 8거래일 동안 음봉이 8개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음봉 8개. 지금 지수 흐름이 그동안 얼마나 좋았습니까? 400 찍고 900까지 왔던 이 지수대에서 지금 음봉 8개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지난 8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60일선이 안 깨졌습니다. 이번엔 60일선을 이탈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폭이 깊기 때문에 반등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반등은 하되 21선 깨는 자리 정도에서 아마 꺾이면서 서서히 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전략 자체가 그래야 되겠죠. 현금을 좀 확보하는 걸로.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마다 물량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여기 위에 있는 스토캐스틱 지표를 한번 보면 MACD네. MACD를 보시면 고점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건 뭐예요? 상승 탄력이 고점 자체는 직전 고점을 깨고 올렸지만 하락폭도 컸고 진폭도 꺾이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아마 MACD로 본다면 추세는 꺾인 걸로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도 지난 8월 달에도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조금 더 힘든 상황이고, 이번 주 5일 동안은 사실상 거의 매일 투매장을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 60일선 내보가고 20일선 가더라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물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요건이 세상에 지분 3%면 대주주라고 하면 이게 좀 또 금액도 얼마예요? 3억? 아무튼 이제부터 서서히 또 그런 개별주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투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라 그러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걸로 생각하고 주식을 꽉 잡고 있습니다. 주식을 놓으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현금 자체가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을 때보다 여러분 수익을 더 내기가 더 좋을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들락날락하기 좋죠. 들락날락. 계속 트레이딩 하기가 좋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음봉이 나지만 밑에 꼬리가 생겨요. 이건 뭐예요? 장중에 크게 급락을 했다가 꼭 반등을 줍니다. V자형 반등을 노려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반등을 주면 시초가 수준에서 이익 실현하면 되겠죠. 지수 일봉을 한번 딱 봐보시면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매일 보시면은 개장 초에든 이제 오늘도 같은 금요일 날 주말장이 2.2%나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직각으로 급락을 했다가 이걸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계속 이 반등, 목요일도 똑같았죠. 목요일도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도 그럴 겁니다. 아침에 시초가가 낮지는 않아요. 시초가가 갭상승이고 계속 음봉을 내면서 이런 유형의 패턴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로 수익이 좋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주부터는 좀 수시로 이렇게 반등을 줘서 시초가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매도로 대응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바닥권에서 투매가 나왔을 때 V자형 패턴에서 여기서는 또 매수를 좀 하고 이렇게 전략을 좀 짜셔서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중에 꼭 한 번씩 투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투매가 나올 때는 순간적으로 뭐 악재가 나왔거나 장이 무너지면 겁이 나니 어떨까요? 물량을 던질 때 대부분 초보들이 어떻게 던지냐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겁나니까 시장가에다 막 던지거나 아니면 던졌는데 가격을 보고 지정가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체결이 안 되겠죠. 뭐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런 장이 계속 반복되면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추격해서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냐면 매도가에 걸어 놓는 게 아니라 매수가 왜 체결이 안 되죠? 매도가에 걸면 매수가에다 체결을 시켜버립니다. 매수가.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급락장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그런 급락장에 왜 V자형 반등이 계속 나오냐면 이런 경우는 평소 같으면 여로가에 예를 들어서 매도 잔량이 연호가 매도 잔량에 만약에 한 10만 주 정도가 평소에 쌓여 있는 종목입니다. 똑같은 컨디션에서 이 종목이 급락 투매를 딱 맞아 버리면 연로가 사이에 이 뭐냐 매도가 잔량이 한 10,000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매수가에다 던졌겠죠. 또 시장가로 던졌겠죠. 다 체결이 돼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걸어놔도 안 팔리니까 걸어놓지는 않고 그냥 다 던져버리죠. 다시 말해 이런 경우는 끌어올릴 땐 정상적일 때는 여로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10만 주가 필요하겠죠. 근데 급락을 하고 나서 올릴 때는 10,000주만 있어도 그대로 올립니다. 여로가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따먹는 선수들이 또 여의도에 부티크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겁니다. 떨어지면 V자형 반등에서 기다려 공격하면서 공격산을 내고 같이 확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량으로 저점만 잘 잡으면 V자형 반등만 돌아서는 것만 딱 보고 동시에 같이 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또 초보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장가 넣으면 마찬가지. 분명히 10,000원 보고 주문을 넣었는데 1,500원에 계약돼 버리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게 먹으면서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잡으면 되겠죠. 10,000원에서 터닝하기 전에 10,000원에서 먼저 딱 잡아놔 버리면 딱 도는 순간에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보지도 안 하고 매도에 걸어놔요. 3, 4%에다 걸어놓으면 거의 다 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이 있으면 오히려 더 매매, 차라리 주식 갖고 있을 때는 머리만 아프고 막 했다가 장이 안 좋아서 지금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현금 갖고 매일 트레이딩하고 종가 떨어버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기다렸다가 또 V자형 반등 놓고 하니까 마음 편하지. 한두 호가라도 먹을 수가 있지. 뭐 보통 2, 3% 먹을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이 침체된 장이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매우 강세장인데 추세가 꺾이려고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저점 잡으면 저점의 대기 매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이 타고 50조란 가시죠. 대기 매수 많고 떨어질 때는 내가 무섭게 떨어지지만 또 무섭게 끌어올 장입니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와 같은 패턴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장이 계속 이런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뭐 종목 발굴의 대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죠.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얼마나 적절히 하고 들락날락 잘하느냐. 뭐 이거의 싸움인 것이지 뭐 주식 발굴에 대가 뭐 누가 종목 귀신같이 잘 본다 해서 돈 내고 유로 예비로 가입하면 여러분한테 종목 좋은 거 주던가요? 네, 결국 주식은 종목 좋은 거를 발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현금 관리를 또 자금 관리를 잘하느냐, 또 장이 안 좋을 때 지금까지는 시장이 벌어다 준 겁니다. 요즘 장이 좋으니까 본인이 뭐 실력이 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시장이 벌어다 준 겁니다. 시장이 돌아서면 다 토하는 거고 지난 2월 3월 달에 그랬듯이 또 시장이 좋으면 뭐 초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들이 막 감히 막 나는 타고난 승부사 감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제 주위에 있던데 그거는 시장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싸늘하죠. 아마 지금 주식 갖고 그동안에 조금 주식 얘기 좀 했던 분들이 지금 아무도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또 반토막 난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분들은 주식을 이제 떠나야 되는가 역시 주식은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승장구 기세등등했던 분이 역시 나한테는 주식이 안 맞나 봐. 이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비중 조절을 잘해서 현금 주식 비중을 적절하고 결국 시장은 또 다시 돌 때가 있죠. 그때 또 물량을 좀 늘리고 안 좋을 때는 매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매를 맞대 어때요? 언젠가는 또 다시 매를 때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좀 잘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CD 주문으로 올라간 게 있나 보죠. 네, 월요일 날 2.4%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맥스가 뜬금없이 이날 네, 초강세로 5% 이상 양봉을 냈습니다. 장이 2%라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개별주 코스맥스가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일단 골드만이 아침에 CD 주문으로 네, 딱 언제까 11시 40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위에 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뭐 굉장한 양봉이 줬었고요. 여기 보죠. 화요일 날 보시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8%나 코스닥 지수가 2.8%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개별주는 웬만하면 4% 5% 지수보다 2배 가까이 막 급락을 하지요. 근데 펜엔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한 양봉 종가 최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물량 자체가 네, 거의 시리즈물이나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날은 다 투매가 나왔고 네, 하다 보니 요거라도 네, 종목을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47만 주가 들어온 종목이 있네요. 수요일 같은 경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가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CS 창구에서 4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지수는 뭐 보합권이었어도 장중에 굉장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준 것이고 금요일 날 보지요. 금요일 날 깨끗하게 종가 최고가로 끝이 난 종목이 있습니다. 동원하나택이 있는데 장 끝날 때까지 장 끝날 때 아니네 1시 30분까지는 완벽한 시리 주문이 들어왔었고 종가 최고가로 네, 끝이 났습니다. 무려 10% 가까운 급등이 했네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보면 이번 주도 장은 안 좋았지만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었다면 괜찮았죠.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은 똑같이 물렸지만 현금 갖고 있었는 분 입장에서는 뭐 이번 주는 그래도 매매할 만했을 겁니다.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을 했으면 됐을 거니까 금요일 날 종목을 보지요. 금요일 날 외국계 창구에서 CD 주문을 받고 종가 최고가로 마감이 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양봉 바디가 제법 나오는 종목이 대주산업까지 해서 동원하나택, 마이크로텍, 대주산업 이건 금요일 날 실시간으로 잡혔던 이거는 뭐 자동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종목을 한번 봐보시면 자, 요 종목은 네, 금요일 날 급등을 했던 거의 뭐 18%나 급등했던 동원하나택입니다. CS 창구가 무려 20만 주, JP모건이 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개장 1,000원 수동 주문 좀 있었습니다만 10시 반부터는 CD 주문으로 바뀌면서 네, 최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장이 좋지도 않았었다라는 거죠. 네, 마이크로텍은 퍼펙트한 CD 주문이 12시까지 네,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CD 주문이 안 들어왔죠. 신고가를 깼으면서도 CD 주문은 이날 처음 들어왔었고 무려 15%나 네, 급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 지수대에 이 정도면 대단한 것이죠. 대주산업도 흐름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네요. 어쨌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7만 주 정도가 들어왔었고 지수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CD 주문은 완벽한 건 수는 없습니다. 어느 거든 지표 하나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여기다가 네, 다른 것들, 뭐 기술적인 측면도 좀 보고, 네, 가치적인 측면도 좀 더 가미하고, 최근 트렌드, 정부 정책들, 이런 것들, 성장 중과 이런 것도 좀 개별적으로 그런 걸 좀 가미하고 더 종목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잡히는 종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2종목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CD 주문 잡힌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낫겠다 생각되는 것들 그거를 골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일 끊임없이 CD 주문은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